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 동안 매서운 바람에 어제보다 체감온도가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오후부터 밤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쌀쌀합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칼바람에 체감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쪽에 머물던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새벽부터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낮 동안은 대체로 구름만 많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눈이 쌓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2에서 7cm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7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곳곳에 가끔 눈이 내리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 비나 눈이 그친 뒤로는 차츰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사가 되면 동해안을 챙기겠다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약속이 헛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기 중 절반을 포항에 상주하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영일만 대교 건설 등 포항의 주요 사업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면서 도지사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선거 당시 이철우 후보는 동해안 표심 확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본인이 김천 출신인데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오준기 후보의 고향이 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사무소를 경주에 열었고 포항 환동해 본부의 동부청사 격상은 물론 임기의 절반을 경북 동부 지역에 머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동부청사를 만들어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절반을 동부 지역에 상주하면서 동해안 발전을 직접 진두지휘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지사에 당선된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의 절반을 상주하겠다는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도지사 취임 후 지금까지 포항 환동해 본부에는 13차례 들렀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 환동해 본부의 1급인 부지사급이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었던 영일만 대교 건설과 동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정부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최근에는 도지사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북으로 봐서도 중차전 사업이고 또 우리 경북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미온적인 대처와 또 어떤 그 노력에 조금 부족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임기의 절반을 상주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도지사는 취임 후 한 달 평균 6.7회 동해안 시군을 방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도지사의 방문 횟수를 늘릴 예정이며 환동해 본부의 명칭도 동부청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안 사항을 보고도 받고 업무를 직접 챙기기 위하여 새로 이전하는 영흥동 임시청사에 도지사실과 포항의 지사님의 숙소를 마련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해안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던 도지사의 장밋빛 공약이 아직은 빌공짜 공약에 그치면서 지역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 예정된 정월 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민간 사회단체가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인 민속놀이와 달집 태우기 등 대보름 축제도 취소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소와 돼지 20여만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마쳤고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비록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환경단체는 경상 지역 일대에서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전과 방패장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2016년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는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 이번 지진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영덕 앞바다에서는 규모 3.1의 비교적 큰 지진이 났습니다. 더구나 지난 포항 지진 이후 지금까지 포항과 영덕 앞바다에서만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20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측되어 있는 지진의 빈도수가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그 말은 에너지가 점점 축적되는 정도가 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쌓이게 되면 방출된다는 건 필연적인 겁니다. 이렇게 지진이 빈번해질수록 국내 원자력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경상 지역은 더욱 위험해진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경상 지역에는 울진 해안을 따라 건설된 하늘원전 6기, 경주 동쪽에 있는 월성과 신월성 원전 6기, 부산과 울산의 고리와 신고리 원전 8기 등 원자력 발전소 20개가 밀집돼 있습니다. 게다가 각 원전 부지마다 임시 저장돼 있는 수천 톤의 고준위 핵 폐기물과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도 지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개별 원전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의 연쇄 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전 이렇게 안전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수옥의 안전 평가를 할까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동남권 활성단층 조사는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개별 원전에 대한 최대 지진 안전성 평가도 지지부진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의 산재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추 의원 등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포스코가 산재 사고를 지병에 의한 사고로 조작하고 은폐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는 산재 은폐 관련자를 밝혀내 유족과 국민 앞에서 공식 사과하고 노동부와 경찰도 초동 수사가 실패한 정황 등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산재가 잇따르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영덕과 울진군이 공동으로 중등 축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이 부족해 두 자치단체가 힘을 모은 건데 덕분에 대회 기간이 늘어난 데다 참가팀의 반응도 좋아 하반기 대회까지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장을 질주합니다. 관중석에서는 학부모들의 응원전도 뜨겁습니다. 전국에서 230개 팀이 참가한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입니다. 영덕군이 단독으로 개최해 왔지만 2년 전부터 울진군과 공동으로 열고 있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한 구장당 4경기 이하만 치르도록 대회 규정이 개정되자 경기장이 서로 부족한 영덕군이 울진군과 힘을 합한 겁니다. 경기장 수가 늘면서 겨울철 부상 위험이 높았던 이른 아침과 저녁 경기가 사라지자 선수단의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충분히 경기력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 개최 이후 선수단 수용 능력이 늘면서 참가팀도 30개가 더 늘었고 대회 기간도 보름으로 이틀 연장됐습니다. 선수단과 가족 등 13,000여 명이 영덕과 울진에 머무르면서 직접 쓰는 돈만 100억여 원. 간접적인 경제 효과까지 감안하면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겨울에는 장사가 잘 안 되고 매출이 뜸한데 학생들이 이래 오므로서 엄청 좋죠, 우리인데는. 영덕과 울진군이 대회 유치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예산은 각각 4억 5천만 원. 참가팀의 반응이 좋아지면서
하반기 추계 대회까지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부모들 만족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덕 울진의 관광지라든지 먹거리를 이용해서 상생 협력을 높여갈 수 있는 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간의 협력 효과는 함께 나누면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84% 올랐습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일주도로 개통의 영향 등으로 13.58%나 올랐고, 이어 영천시 10.72%, 경산시 10.49% 순이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포항시 북구 개풍약공 자리로 1제곱미터당 1,320만 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싼 땅은 청도군 강남면의 임야로 1제곱미터당 23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가 돈을 벌기 위해 학위를 파는 것을 학위 장사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말 대구 예술대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숨지기 전에 대학의 학위 장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교수 죽음과 학위 장사가 연관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3월 50대 여성이 대구 예술대 시각디자인과 3학년으로 편입합니다.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한덕환 교수가 있던 학과입니다. 의문의 50대 여성은 2년간 학교를 다녀 졸업을 했지만 학과에서 이 여성을 봤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존재한다는 거 알았지 수업을 따로 들어간 적 없어가지고. 졸업을 위한 필수 코스인 졸업 작품전도 의혹투성입니다. 해당 학과 교수들도 그 졸업 작품을 보지도 못했고 졸업 작품전 심사위원회에서 조작을 했는 거죠. 사인이 본인이 다 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 사인을. 그런데도 이 여성은 정상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당시 같은 과에서 겸임 교수를 맡고 있었고 당연히 학과장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숨진 한 교수는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이른바 학위 장사라며 학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오히려 학교 측은 한 교수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은 한 교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내에서 터져나오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과장이 졸업 심사서를 조작했는지, 학위를 받은 여성이나 남편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런 과정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제2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8일간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경주시의 업무 보고와 함께 시민 안전 보호 조례와 동공원 설치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외동공단 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중요한 유적이 발견돼 땅 주민들이 땅을 활용하지 못하는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을 국가가 매입하기로 해 경주 시민들의 불이익이 가장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처음으로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토지 매입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경주에 14건을 포함해 18건을 사들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은 전국에 630여 건이 있는데 경주시가 6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청 신도시의 교통체계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 한 지역 전문가가 도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혔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청 신도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간선도로가 나 있지만 도청 뒤 신도시를 우회하는 간선도로는 없습니다. 대신 시내를 관통하는 구불구불한 도로가 간선도로 역할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이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간선도로가 아닌 이 시내도로에 집중돼 혼잡과 불편을 초래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정웅기 박사는 신도시 조성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난달 말 열린 도청 신도시 발전 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격자형 도로 구조는 기본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교통 혼잡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일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는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교통 흐름이 원활한 것으로 예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했던 한 전문가는 교통영향평가가 여러 번 수정됐고 평가심의위원회가 풀제로 운영돼 끝까지 책임지고 심의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현재 우방 3차 아파트와 건설 중인 임대 아파트를 잇는 도로를 개설해 교통난을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 간선도로를 뚫는 건 아니어서 신도시 교통불편 민원은 시간이 지나 인구가 늘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 해체연구소 설립 방안과 관련해 입지나 규모, 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오전 한 매체의 보도 내용에 따른 해명이며 산업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 원전 해체연구소 부지 등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포항수협 대회의실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5개 시군의 읍면장 27명과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승철 무인도 섬테마 연구소장의 해양관광 활성화 사례 발표에 이어 읍면장들이 해양관광 및 어촌 활성화를 주제로 격의 없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의 복싱 전용 훈련장인 영주 대한복싱훈련장이 요즘 훈련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복싱 선수 150명이 훈련하면서 복싱 전지 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바깥에는 아직 한겨울 추위가 여전하지만 영주시 대한복싱훈련장은 훈련 열기가 가득합니다. 함성과 함께 달리기로 몸을 풀고 바로 육중한 샌드백을 치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 온몸은 금세 땀으로 흥건합니다. 이어지는 링 위의 연습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가벼운 연타에 이어 강력한 좌우훅과 어퍼컷에 상대의 몸은 휘청거립니다. 올림픽과 세계 무대에 출전해서 국가대표에 선발돼서 열심히 해서 국위 선양에 힘쓰는 게 운동선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비 100억 원으로 완공된 영주시 대한복싱훈련장은 2개의 전용 링과 숙소,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뛰어난 시설로 현재 용인대학교 선수당 50명이 훈련을 시작한 데 이어 서울시청과 성남, 원주, 남해군청 등 앞으로 150명이 찾을 예정입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너무 좋고 규모도 너무 좋아서 전국에 있는 많은 팀들이 와서 훈련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영주시는 대한복싱훈련장을 아마추어와 상위군 선수의 맞춤형 합동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선수의 전직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으로 복싱점의 지역 교업점에 따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복싱과 에어로빅을 접목한 복싱 로빅, 복싱 다이어트 등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벌써 대기자가 밀릴 정도입니다. 복싱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있는 영주시는 복싱을 비롯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제 동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대게 불법 포획 어선을 집중 단속한 결과 어린 대게 43마리를 포획한 자망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해경은 이달 말 개막하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앞두고 대게 불법 포획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쌀쌀합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칼바람에 체감 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쪽에 머물던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새벽부터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낮 동안은 대체로 구름만 많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눈이 쌓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2에서 7cm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7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곳곳에 가끔 눈이 내리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 비나 눈이 그친 뒤로는 차츰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